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팔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죠. 근데 수요일날 잠깐 다시 좀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열화 같은 서건에 힘입어 시황을 너무 잘 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요. 오늘 시황만 제가 조금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왔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상담이 있죠?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다가 포트폴리오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황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역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보합세에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어제는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양매수가 다 들어왔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쪽에 조금 많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괜찮은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내일장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종목은 삼성전자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즉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는 사이에 화학, 철강, 조선, 기계 이들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삼성전자가 내일장 같은 경우는 140만 원이 지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 같은 경우는 크게 큰 물량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요,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발로 뛰는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죠.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3마디가 나왔어요. 그죠? 3마디가 나와주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큰 물량을 좀 보게 되면 이쪽은 상단 박스죠. 그죠? 그리고 이 자리대는 하단 박스예요. 근데 지금은 상단 박스권역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자,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오늘 다행히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음봉의 마무리가 좀 됐는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540포인트대 언저리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 나오고 난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저점 자리대를 깨지지 않고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붕괴돼서 밀려 내려오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결국엔 후자가 됐든 전자가 됐든 시장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즉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군들은 조금 덜어주는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별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피하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정배열 정도로 진입이 돼 있는 것들, 즉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군들,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5월달에 시작을 해서 신고가를 낸 종목군들이 있어요. 시세의 흐름들이 없다가 갑자기 5월경부터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자재 쪽 종목군들이 있어요. 몇몇 종목군들이.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환율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좀 반등이 좀 나아졌었단 말이에요. 1020원이 붕괴가 될 흐름들이 나왔을 때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크게 예민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자동차 쪽 섹터,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IT 쪽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장비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마지막으로 환율적인 부분들로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환율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의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 부채가 많은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곡물 관련주들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2분기 때 실적도 아마도 좋을 겁니다. 조정을 받았을 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나간다면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조민규 멘토가 출연을 하죠. 발로 뛴답니다. 그죠? 기업 탐방 다니면서 좋은 종목군들을 많이 발굴을 하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진행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제가 얼굴을 바뀐 이후 AS를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정확한 시황은 기본,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숨은 흑진주 발굴의 대가, 안전성, 정확성은 물론 수익까지 이 모든 것을 원한다면 대박 플러스와 함께 기업 탐방의 원조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앞서서 정지원 멘토가 오프닝하고 시황을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 본격적으로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저 조민규 멘토의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난한 정도, 그다음에 만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조용한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했던 자료는 과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쪽에 접근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여력 자체가 좀 많이 없는 시점에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계속해가지고 좀 차익 경계 매물을 출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선물 쪽에서는 약간의 좀 매도 수급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현물 쪽에서는 지속적인 순매수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습의 어떤 그 변화 흐름이 또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현재 어떤 시장에 대한 위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게다가 좀 내일이 또 쿼드러플 만기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동시 만기일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 시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중기적인 어떤 시장관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준비된
관련 자료를 보시면 달러 환산 지수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달러 원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제 2,000포인트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지수고요.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원화 강세 기조 때문에 달러 환산 지수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이제 빨간 선으로 쳐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한 2,050포인트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달러 그 환산 지수를 볼 때는 지금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있어서의 고점,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원화 강세 기조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를 환산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간은 좀 위쪽에 있는 추세적인 상승을 좀 그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표치를 계산해 보면 2011년도 그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이전에 달러 환산 지수를 계산해 보면 995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달러 환산 지수가 96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95포인트까지 상승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로 환산했을 때 대략 3.8%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050포인트도 아직 도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좀 답답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원화의 강세 기조 플러스 시장 2,000포인트권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좀 예상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봉의 모습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995포인트라는 자리가 2011년도 7월 달에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에, 고점 자리 구간대입니다. 그때 당시가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대략 2100포인트 구간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 대략 한 960포인트, 2011년도의 고점 자리를 보면, 대략 한 1000포인트에서 995포인트까지.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를 환산하게 되면 한 2000포인트 이상권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괴리율이 약 3.8%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종가 지수였던 2013포인트 정도로 곱하게 되면 약 추가적으로 한 77포인트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종목에 대한 얘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겠죠. 최근 들어서 뭐 현대차라던가 자동차 관련들은 이제 원화 강세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떤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대중국 관련주였던 화학이라던가 정유, 뭐 조성주 같은 경우에는 끝없는 하락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강한 반등세를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번외적으로 뭐 하이닉스라던가 뭐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2000포인트, 2010포인트대를 좀 유지해 놓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목표 지수로 보면 대략 한 70포인트에서 80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가 또다시 한번 시장을 끌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할 것이냐 아니면 낙폭과대에서 또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순환적인 상승 흐름을 좀 연출시켜 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지만 실질적으로 한 추가적인 한 80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를 보면 앞서서 보셨던 흐름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2020포인트도 지금 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고 과거에 한 2050포인트, 2060포인트대를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괴리율이 달러 환산 지수로 봤을 때 괴리율이 대략적으로 한 3.8포인트 되니까 그걸 이제 계산해 보면 77.64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2091포인트. 그래서 대략 물론 이제 가다 보면 한 2050포인트 정도권에서는 또 한번 최근과 같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은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위로 어떤 형식의 어떤 형태로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그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일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지금 현재에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어떤 그런 형태를 하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추구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낙폭과대 국면에서 좀 바닥을 잡는 종목군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좀
그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려고 하는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충분히 수익 구간 혹은 손실이 좀 축소되는 구간 쪽으로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 지수 하단으로 보면 1983포인트, 위쪽으로 보면 2011포인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종가 지수가 2014포인트에서 이제 마감을 했죠. 그건 뭐냐면 오늘 그 시장을 좀 잘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장중 내내 2010포인트 이하권에서 계속해가지고 좀 거래가 움직여지다가 장 막판 들어가지고 2014포인트를 넘어서는 종가상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994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1990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만기일도 있고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전약 후강 정도의 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기이다 보니까 만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고민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일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제 만기날과 만기날 이후의 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동시만기 현재 어떤 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물론 예상적인 흐름이지만 만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선물도 그렇고 약간 그 윗꼬리를 달고 좀 밀려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1.45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략, 코스피 지수, 선물 지수 기준으로 1.45포인트 정도 되면,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12포인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차월물이죠. 9월물. 지금 당월물인 6월물하고 9월물이 약 스프레드가 약간 좀 벌어져 있는데, 9월물 기준으로 제가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45% 정도 추가적인 저항권간에 이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6월물, 그러니까 내일 이제 마감을 결제를 받게 되는 6월물 기준으로 보면 대략 263.80포인트.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내일장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종가상에서는 202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동시만기 일에 있어서 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사실은 좀 특별한 영향을 받을 만큼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미리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면서 청산을 먼저 좀 지어놓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물하고 이제 9월물이 스프레드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6월달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스프레드를 좀 줄여놓고 마감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내일장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지수를 좀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6월달에서 매수했었던 부분들을 롤오버를 시키는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기일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게 작용되는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어떤 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이 종가 고가의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달러 환산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면서 지속적인 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내일장에서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주 후반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동시 만기에 대한 영향은 좀 미미할 거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급격한 어떤 급등이나 급격한 하락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현재 어떤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져 나가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종가 고가라는 패턴은 뭐냐면 하루 종일 계속해가지고 고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러한 흐름인데, 변동폭이 대략 선물지수로 한 1.5포인트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보면 대략 한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의 변동성밖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시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가가 개파락을 해가지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한 2010포인트 내외권 정도에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2020포인트 종가 이상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만기일날 종가가 만약에 이제 고가로서 형성을 하고 마감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기일에 대한 훅폭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기날에 어떤 그 종가가 고가의 어떤 코스피 지수를 형성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약간 좀 조정을 받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내일 만약에 만기날 종가가 이제 고가로서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고점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기적인 고점이 왔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쪽으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올라왔을 때 이런 날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줄 알고 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 하고 종가 때 이제 또 종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만약에 내일 종가가 고가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의 권역이 아니라 하루 정도는 좀 시장과 그다음에 종목의 흐름을 좀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긴 날도 만기는 날이지만 이제 금요일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제 주봉이 또 그 형성되는 상당히 중요한 지수로서의 어떤 존재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종가지수로 2002포인트를 유지해놓고 마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14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까지 2002포인트를 넘겨놓고 마감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2002포인트 그다음에 그날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만들어지는 그 저항 지수가 2002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도 2002포인트 이상으로 유지되는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중기적인 상승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과대,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일단 조정 시에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끌고 나가셔도 부담 없겠다. 다만 이제 내일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 지수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내일장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일단 그 시간을 좀 두시고 조정 시에 추가적인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준비됐던 그 내일 만기 내용들하고요. 주 후반부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에 이제 제 방송에서 편입했었던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유닛 테스트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약 20%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백산, 그 다음에 인포피아, LIG, ADP. 다들 마이너스 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워낙에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2주 만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쉬는 기간 동안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위치가 어떤지 종목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듭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업에 대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더 올라갈 자리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유닛 테스트부터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2,500원권에 대한 회복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U자형으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한 2,500원대에서 2,600원대가 약간의 매물 저항을 좀 담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은 이 자리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지난다고 한다면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월봉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저항 구간에 갇혀가지고 한 2,500원대가 상당히 좀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힘을 또 그 매물 소화를 좀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시에는 추가적인 조정시마다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해당하는 가격대를 좀 지켜내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그 저항 구간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형성됐었던 이런 양봉처럼 이번 한 달간은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 다음 달은 다시 한번 한 2,8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 시에 조정이 나타나는 가격적인 조정이 좀 나타난다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백산이죠. 제가 기존에 했었던 삼립식품이나 리노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조정을 보여준 종목군들밖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백사는 장중에 좀 소폭 조정을 보여주다가 종가권에서 다시 한번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좀 전환을 시켜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약간 좀 올라왔다가 5,800원에서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5,500원 정도 기다리셨다가 5,500원
근접하는 흐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흐름들을 끝났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이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백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적인 지지 그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의 어떤 가격적인 보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약간 고점에서부터 약간 쉬어가는 흐름 정도 이런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기간적인 조정만 지나고 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LIG ADP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 LIG ADP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가지고 좀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에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고 부품주들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LIG ADP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폭이 4,700원에서 뭐 4,500원, 4,400원 정도 후반권에선 계속해가지고 좀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안타깝게 매도가 됐던 유비커스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AS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비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지난번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약간 좀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가지고 뭐 매수했었던 가격도보다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7,800원 정도 후반부 내에서는 직전 저점을 하회하지 않고 어찌됐든 가격적인 좀 지지를 보여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보유하시면서 기다려 보신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유비커스를 마지막으로 종목에 대한 AS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본격적으로 이제 발로 뛰는 주식 투자, 제가 이제 내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종목을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참 시장에 살 게 없습니다. 대형주도 그렇고요. 대형주도 좀 만만하지가 않아 보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용과는 달리 어떤 수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드리고자 싶은 종목은 뭐냐면 기존에 했었던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분기 실적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한 2달 정도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그 종목의 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동아 엘텍입니다. 예. 동아엘텍 뭐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동아엘텍 그 회사에 가서 기업 탐방하는 모습들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기업적인 내용은 워낙에 좀 단순한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삼성 쪽에서도 A3와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OLED 투자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얘기가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관련됐었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설비 투자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선희시스템 같은 경우가 OLED 투자의 확대에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사업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LCD 그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를 검사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를 이제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그 매출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 매출이 한 40% 이상 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공격적인 어떤 LCD 그 다음에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가 지나는 시점이 지나가면서 중국 쪽, 특히 BOE 쪽에서 상대적으로 LC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동아일텍도 검사 장비 쪽에 더 추가적인 그 매출과 수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과 관련된 설비 투자 예상 시기를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제 지난 부분들은 뭐 2013년, 2014년에 뭐 발주가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산이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죠. 이제 6월 달부터 내년도까지 꾸준하게 이제 양산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냐면 중국이 설비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공정 장비 쪽은 이미 공장에다 들어가가지고 설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양산을 한다는 얘기는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상용하는 시기가 이제 내년 초부터 새롭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장비 쪽에서도 가장 맨 마지막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검사 쪽을 담당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양산이 바로 시작되는 임박했을 시점부터 수주에 대한 활기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보다는 후공정 쪽에서 그리고 가장 제품들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수주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뭐 UHD TV 그다음에 새롭게 출시되는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검사 뭐 이런 부분들도 담당하는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이라고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약간 소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동아일텍 개별적으로 한 6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90억 정도 이상 정도로 나타날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1분기가 거의 BEP 정도, 그래서 손익분기점 정도의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1분기의 실적을 반영을 해서 영업이익도 약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반영을 해서 그래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자회사 선익 시스템입니다.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LCD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가지고 OLED, 그 다음에 이 OLED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부터 투자가 좀 집행이 될 것이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OLED와 관련된 전공정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삼성 쪽, 그 다음에 LG 라인 쪽에 들어가는 전공정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선익 시스템이 기술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지금도 OLED와 관련돼서 돼 있는 어떤 시제품을 생산하거나 혹은 연구 개발하는 장비 쪽 그런 장비 쪽에 대해서 수주가 꾸준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삼성,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제일모직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장비 쪽으로 수주가 됐었던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가 앞에 보셨던 동아일텍하고는 틀리게 상당히 큽니다. 대당 가격이 수백억을 좀 호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20억, 150억짜리 장비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대면적화되고 OLED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최근 들어서 사실 OLED가 제대로 적용된 제품은 스마트폰밖에 없거든요. 근데 태블릿 그다음에 TV 쪽으로 이제 서서 이제 면적 자체가 넓어지는 흐름이 된다고 한다면 OLED에 들어가는 장비 가격 자체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선익 시스템이고 이 선익 시스템이 동아일텍의 자회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꾸준하게 자본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300억 이상, 300억에서 400억 정도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올해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아마 그 정도가 OLED 설비 투자가 좀 크게 늘어나는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20억 정도의 매출을 좀 발생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OLED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UHD TV 그다음에 UHD TV도 OLED 쪽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해외 업체 쪽으로 패널 자체를 또 판매하는 어떤 그런 계약들을 또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OLED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후방을 맡고 있는 동아 엘텍, 그다음에 전방산업 전공정 장비를 또 맡고 있는 선희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양쪽으로 다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서 그 동아 엘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선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G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증가하는 실적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매출, 연결 매출 기준으로는 1,000억 원 이상 달성을 할 걸로 좀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1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2분기, 3분기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3분기, 4분기가 대기하고 있는 예상 수주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어떤 주가의 조정, 그 다음에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중국 LCD 투자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LCD 투자가 들어갈 때 뭐 많은 기업들이 최근 들의 어떤 그 공시 자료를 보시면요, 뭐 BOE,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업체 쪽으로 이제 그 수주가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 같은 경우에 삼성,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쪽이 대부분 어떤 수주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쪽의 LCD 투자가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장비들이 먼저 좀 진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양산이 될 때 그 검사 장비가 또 실질적으로 또 수주가 나오고 매출이 좀 잡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이 이미 전공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런 패널들이 생산되는 시점에서는 동아일텍도 추가적인 수주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 올해 하반기냐 내년 초냐. 어차피 이제 OLED로 가는 건 기정화되어 있는 사실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면적으로 가는 OLED 투자를 좀 선행을 빨리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 초로 좀 늦춰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삼성 쪽은 플렉서블 A39 쪽으로 투자가 이미 집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중국 쪽도 OLED 쪽으로 간간히 지금 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이제 OLED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제 정례화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고, 가장 어떤 업사이드라고 하죠. 그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을 가장 높이 기대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LCD, 그 다음에 OLED, 게다가 전공정 장비하고 검사 장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좀 특이한 그 업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충분히 추가적인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선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어느 시점에 이제 상장을 할 것이냐, 가장 수주를 많이 받고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에 또 상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어떤 실질적인 실적을 보게 되면 내년이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를 보고 내년 하반기가 될 것이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믿으시고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안정적인 매수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4년 1분기 장부상의 자산 가치를 보시면 7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628억이에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청산 가치라고 하죠. PBR 0.88배수 정도, 0.9배수 정도 이하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PBR 1배수가 되면 대략적으로 8,40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뭐 부동산, 그다음 공장, 뭐 이런 재고 자산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현재 어떤 주가 위치는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동아일텍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480억이었는데 80억을 1분기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채를 좀 충당하느라고 좀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유 현금이 400억, 그다음에 선입시스템의 지분 가치가 현재 어떤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가장 좀 싼 구간에 있을 때 지분 가치를 한 10,000원 정도 감안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750원. 근데 지금 현재 동아일텍은 680억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입시스템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당 10,000원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선입시스템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익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매 전략하고 현재 주가 위치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 엘텍인데요. 예,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상승이 들어갔었던 저점 구간에서 일단 저점을 좀 잡아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 최근에 있어서 고점 부분을 보신다고 한다면 대략 한 9,000원 정도인데, 보통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 계속해가지고 저점을 깨면서 밀려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서 그 동알텍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닥권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기 직전 가격 정도까지 다시 한번 그냥 내려와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동알텍 같은 경우가 뭐 V자로, 급격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격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아나가시기에 적당한 가격권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사실은 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조금씩, 한 두세 번에 걸쳐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7,300원 정도, 7,3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하락이 진행되기 직전에 9,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5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한 7,2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약간 기간적인 횡보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봤던 동알텍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예, 그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해야겠죠?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SK텔레콤. 예, 여러 가지 종목이 SK텔레콤하고 후성하고 예. 코스맥스하고. SK텔레콤, 코스맥스, 후성이요. 예, 가지고 계신 종목 한 분만 좀 보여주시죠. 후성 매수가가 3,640원에 비중 20% 맞습니까? 예. 예, SK텔레콤 20%, 코스맥스 20%. 예, 그리고 현금이 한 4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앞서서요. 예, 주식을 하신 지 좀 오래되셨나요? 한 4, 5년 됐어요. 아, 4, 5년 정도 하셨어요? 혹시 종목을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저걸 봐가지고, 시향을 봐가지고, 예. 보통 하는데, 예. 후성은 본 게 좀, 턴을 해가지고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다시 빠져버렸고, 예. SK텔레콤은 전기 방어주라고 해서 좀 갈 것 같아서 샀고, 예. 코스맥스는 그게 앞으로 전기, 화장품주가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예. 그건 잘 가는 것 같은데, 예. 코스맥스는 그리고 4월 7일 분리했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게 분리해가지고 주식이 또 분리한 게 PT 컴퓨터인가 그 있잖아요, 그게. 조금 있어요, 그게. 예. 그건 많이 흘렀는데, 그리고 코스맥스만 좀 나오고 좀 오른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러면 이제 상장 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종목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예. 할 텐데, 예. 일단 후성부터 좀 봐드릴게요. 예. 예, 후성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 예. 후성은 제가 이제 그 기업 탐방을 맨 처음 갔던 기업이 사실은 후성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과거의 흐름을 좀 보시면 예전 같은 경우 뭐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전해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예. 근데 뭐 주력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냉매, 뭐 그 냉장고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프레온가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 실적을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예,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좀, 계속해가지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여전히 좀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후성은, 매도를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후성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이용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예, 손절가, 기본적으로 이제 3,000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종목을 좀 정리하시고,
현금화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현재 어떤 그 기업 가치가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실적이라던가 기본적인 그 후성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에 비했을 때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가지고 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가고 있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후성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따라 그 기술적인 반등 정도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분기 때도 실적이 계속해가지고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정도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3,200원 정도에서 3,300원 정도로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만에 하나 3,0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되 일단 뭐 매수했던 가격들보다 약간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손실 구간에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좀 현금화 하셨다가 더 좋은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혹시 후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3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제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3,000원이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면 약간은 좀 충격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SK텔레콤 한번 볼게요. 혹시 SK텔레콤을 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SK텔레콤은 내수 주고 예. 경기 방어 주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실적도 좋고 예. 그래서 좀 샀는데 보통 이거는 SK텔레콤 같은 경우 좀 길게 보시고 그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참 됐어. SK텔레콤 샀는데 작년에 산 거예요. 지금. 예. 예. 보통 이제 SK텔레콤 통신주는 탄력이 이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예, 좀 무겁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어떤 투자 전략이 있으시고 한다라고 하면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23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3천 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보유하셔가지고 한 23만 원 정도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시원하게 어떤 그 상승 흐름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통신주가 워낙에 좀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좀 23만 원 정도 도달하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 종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뭐 한국콜마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은 계속해가지고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가 65,000원씩인데 지금 현재가가 뭐 85,000원이니까 수익이 좀 크게 발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은 뭐 목표가를 선정해가지고 얼마에서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손절가를 82,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가격권이 이탈이 안 되면 그냥 보유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약간 좀 쉬었다가 또다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82,000원에 대한 손절가를 지키시면서,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또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코스맥스 상장되기 전에 코스맥스 말고 같이 상장될 때 분리된 회사 있잖아요. 예,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BTI는 어떤가 좀 봐주세요. 예, 일단 뭐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에는 좀 올랐다가 상승을 하다가 약간의 좀 저항을 맞고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NHN과 NH엔터, NHN을 사갖고 NHN은 별로 좋지 못했죠. 그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는데 디오스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하고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코스맥스 한 종목으로 집중하셔가지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연락 주시고요. 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격이 급하시네요. 예, 오늘 정재훈 멘토가 시작을 해가지고 마무리는 저 혼자 져야 되는데, 아무튼, 내일 만기입니다. 만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추격해가지고 매수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주가 상황, 관찰하시면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오히려 더 좋은, 시장 상황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니까요. 주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